또 5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발을 했다.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 저 듣는 사람 좀 섬뜩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8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재판이 계속 또 1, 2, 3심까지 가고 막 하니까 이제 무슨 뭐 구형 몇 년, 뭐 1심 몇 년, 뭐 이렇게 놔도 그다지 이렇게 크게 기사가 되지도 않고 뭐 보도는 되지만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오늘은 이른바 그 호주 대사 도피 의혹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그때 뭐 최상병 사건 때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한 걸 가지고 도피시켰다. 그렇게 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징역 5년 또 하나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에서 한 거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범인 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이 됐는데 또 뭐 조태용 전 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각각 징역 3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각각 징역 2년 이렇게 다 구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로 보여드리죠. 최후 진술에서 하는 말입니다. 재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자,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때 호주 쪽에 방산수출을 많이 하고 하니까 군 출신이라서 이 방위산업을 호주하고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이지 대사로 보낸 것이지 그것이 도피를 시킨 것이 아니다. 그 항변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건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8개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후 진술한 것은 처음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최후 진술하는 것은 처음인데 특검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 이렇게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막 구정 때리는 것 같은 특검, 이 4개 특검을 다 합쳐서 지금 뭉뚱그려서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결심에 출범했던 뭐 조은석 특검, 그 다음에 뭐 김건희 특검, 또 해병 최상병 특검, 그리고 지금 2차 특검. 그 중에서 특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악연이 있죠. 서로 이제 검찰총장 경쟁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조은석 특검을 이재명이 골라서 앉힌 것도 결국은 일종의 한번 안갚음을 하라는 이야기처럼 됐죠.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그때 다른 특검보들은 사형 구형을 하는 것보다 그 본안 사건에서 무기징역 쪽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은석이 혼자서 결정을 해서 사형 구형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특검들을 다 뭉뚱그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할 것 같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알고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률가 검찰총장 출신이죠. 이게 아닌 것을 다 알고도 근거 없이 기소한 건 직권남용이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사되고 명확한 근거 없이 막 기소한다면은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주 작심 발언을 한 거죠. 4개의 그 특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기소하고 일종의 그러니까는 그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아주 작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직한 경고가 나왔다. 이게 실제로 나중에 지금 여러 가지 법 왜곡죄 이런 것도 막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이 전국 상황이 바뀌면은 지금 그 특검들이 무차별 기소를 해서 구속영장이 막 기각되는 이 상황이 최병 특검 같은 거는 기각되는 확률이 90%. 구속영장 기각 확률이 90%. 그리고 조은석 특검 같은 것도 40%, 60% 이렇게 막 기각이 되죠. 그것은 그만큼 막무가내로 막 기소를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기소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일반 검찰의 이 영장 기각률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21%인데 이 특검은 40%, 60%, 90%까지 막 되니까 무리한 수사를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국 상황이 바뀌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으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전부 알고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구체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 항목까지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은석 특검, 조금 전에 말씀 조은석 특검이 군사령관 12.3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에게 구형을 선고했는데 전부 20년에서 30년 선고해달라고 조은석 특검이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인영 박첩사령관, 이준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기서 징역 30년,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징역 2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각종건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징역 20년, 각종건 징역 20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에 그렇게 협조를 하고 그리고 바로 비상계엄 바로 해제되고 나서 박선원 하고 김병주 그 민주당 의원들 유튜브에 나가서 눈물을 보이면서 나에게 좀 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인원을 끌어내라고 하더라고 했다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가 인원을 끌어내라고 그러니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 홍장원의 싹 다 잡아들여 발언하고 같이 탄핵 재판의 근거가 되고 재판의 지금 근거가 된 거죠. 그러면은 각종거는 내부 폭로자라서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본인은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는 자기가 내부 폭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친구하고 통화 내역도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나를 내란죄로 엮겠단다. 울먹이면서 엮겠단다. 누가 엮겠다고 했어? 민주당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그때 추측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내란죄로 엮을 수가 있으니 다 이제 우리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 이런 말이 오갔다는 그때 정황이 있었죠. 그것도 지금 어떻게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허지부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처럼 그때 말한 것처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엮여서 지금 20년 구형을 받은 겁니다. 이 각종군뿐이 아니죠. 홍장원도 지금 마찬가지 처지가 돼 있고 또 무슨 서강대교를 넘지 마 했던 이 조성현 대령도 지금 아마 중형을 구형받을 겁니다. 재판이 시작돼서 나중에 구형이 나오면. 자, 그래서 12.3의 진실이 정말 아직까지도 완전히 다 밝혀지지는 않았다. 물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특검이 정치적인
이 배경이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구형 때리고 하면은 여러분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심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